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한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박한쌤의 이슈킹 코스닥보다 박한쌤이 삼전닉스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최근 들어서 코스닥 시장을 매매하는 거는 거의 드뭅니다. 반면에 10번을 매매하면 8번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서 집중적인 매매를 진행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그리고 앞으로 만에 하나 시장이 우상향을 하게 된다면 많은 분들이 코스닥 시장에 지금 관심이 많은데요. 코스닥 시장도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입니다. 자, 그러나 어차피 이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이 들어와야 돼요.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왜 큰 손들의 입장에서는 코스닥보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더 매력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핵심 포인트만 집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면 깜짝 놀라지 않을까? 이랬어? 그래서 그렇구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 투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매매는 충분히 가능하다. 투자 타이밍은 가격 매력이 한 번 더 전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때를 좀 기다려가면서 지금은 왜 매매만 해야 되는지 그 전체적인 큰 흐름, 그리고 왜 결국은 대한민국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의해서 앞으로 1, 2년간 시장 전체가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요, 하이닉스의 분기 실적입니다. 화면이 좀 떨어지죠. 1, 4분기 실적 매출액 52조 5천억, 영업이익 37조 원에 당기순이익 40조. 2, 4분기 실적 다 아시다시피 매출액 79조 원, 영업이익 60조 원에 당기순이익 93조 원입니다. 물론 이 영업이익에는 성과부서 10%를 제하고 남는 돈으로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입니다. 자, 저것을 근거로 SK 하이닉스의 2026년도 8월 13일 종가 기준 대체거래소에서 159만 3천 원에 마감되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이닉스의 펄을 구했더니 어찌됐든 지금 하이닉스의 펄가 15.39라고 이렇게 알려졌네. 펄하는 것은 뭐냐면 현재 가격이 하이닉스가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얼마에 거래되고 있느냐, 몇 배에 거래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15배에 거래되고 있다.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이렇게 하이닉스가 결론이 나온 거예요. 증권사에 공통으로 쓰는 모든 신용사가 쓰는 하이닉스의 현재 펄은 159만 원에서 한 주당 순이익으로 나눠봤더니 15배에서 거래되고 있다. 과연 이게 맞을까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당연히 전산이 그러니까 그렇겠지. 자,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 주십시오. 뭐를? SK 하이닉스의 아까 보셨다시피 공시사항으로 나왔던 1분기, 2분기 실적을. 당기순이익이 어떤가요? 40조 원, 93조 원. 물론 이 93조 원에 일회성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134조 원을 다 이론적으로는 해주되 그걸 좀 감안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하이닉스의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이닉스가 1, 4분기에 총 134조 원의 순이익을 거뒀습니다. 상반기. 1분기 2분기 상반기. 근데 하반기는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지만 하반기에는 2분기 아까 영업이익률 60조 원보다 더 많은 영업이익률을 거둔 것은 자명한 사실이에요. 3분기에. 왜냐하면 반도체 가격 인상 못했던 거를 인상분을 하이닉스는 적용하지 못했던 분을 3분기, 4분기부터는 이제 천천히 단계별로 장기 계약이 마감되는 회사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자, 그래서 보수적으로 잡아본 하반기, 3분기 더하기 4분기 영업이익을 제가 50조 원씩 잡았습니다. 단기순이익을. 2분기에 적어도 70조 원 이상인데 일회성 비용 포함해서 90몇 조지만 그걸 포함하고도 빼고도 일회성 비용 빼고도 50조 이상 나오는 거죠. 그럼 3분기 50조, 4분기 50조 하면 당기순이익 100조입니다. 합치면 하반기에.
좀 더 시장이 일단 정상적으로 지금 60조에서 70조 사이 분기별로 나올 걸로 보는데 일단 저는 그거보다 조금 높게 기본적인 실적 110조 시장이 이제 예상하는 조금 더 덜 보수적인 걸로 낙관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3분기가 가장 큰 실적이 나올 걸로 보여져 2분기보다 높은. 그럼 당기순이익이 적어도 60조에서 70조. 그 다음에 4분기에는 다시 60조 나온다고 보면 130조 원 정도. 아무리 안 나와도 하반기에는 그 이상으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1, 4분기 134조, 2, 4분기 130조. 그러면 264조 원의 2026년도 순이익이 예상됩니다. 이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증권사 애널리스트들도 다 그렇게 작년부터 예상했던 수준이죠. 그래서 2026년도 하이닉스의 예상 실적은 매출액 340조 원에 영업이익 269조 원을 예상한다고 1월 달 정도에 예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이거보다 더 높게 나올 수 있어요. 훨씬 더. 자, 그런데 또 불구하고 저는 일단 팩트에 근거해서 하반기 130조 원 정도. 그러면 264조 원 정도 예상돼요. 굉장히 그런 거 제가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자, 그걸 가지고 발행 주식수로 한번 나눠봤습니다. 하이닉스의 발행 주식수 7억만 주, 7억 3천만 주. 264조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면 뭐가 나옵니까? 그렇죠. 주당 순이익이 대략 36만 원이 나와요. 이거를 조금 더 낮춰가지고 아까 230조로 나눈다면 30만 원 전후로 아무리 못 나와도 이번 연도에 30만 원 나옵니다. 주당. 높게 잡으면 36만 원,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으면 주당 30만 원. 발행 주식수로 단기 순이익 전체를 나눠주면 그게 뭐예요? EPS죠. 근데 현재가 157만 원을 아까 저희가 낙관적으로 계산한 36만 원의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을 하면 퍼는 4.36으로 나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여기서 놀라십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이 옛날 자료를 본 거야? 네, 맞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여러분들은 157만 원의 하이닉스 현재 주가. 근데 퍼가 뭘로 나왔어요? 15.6으로 나왔죠. 그러면 주당 순이익이 얼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 대비 현재가가 몇 배 거래가 되는 퍼라는 거잖아요. 이 퍼가 외국인 기관들이 다 이거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럼 하이닉스는 지금 10만 원 번다고 계산을 한 겁니다. 현재 돌아다니는 퍼는 15.7이니까. 근데 1, 4분기, 2,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으면 모르겠어요. 1, 4분기, 2, 4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아까 보셨다시피 134조 원. 네. 확정이지 않습니까? 이건 예상이 아니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든 낙관적으로 잡든. 하반기 실적이 아직 안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은 무조건 상반 2분기 실적보다 높습니다. 영업이익보다 높게 나와요. 그러면 아무리 못 나와도 70조 원은 나옵니다. 4분기는 조금 떨어졌다고 보고 60조. 그러면 130조 이상의 하반기 단기 순이익이 나와요. 물론 일회성 비용을 얼마큼 빼주느냐 더해주느냐에 따라 달려있기도 합니다. 아무리 못 나와도 100조는 나오죠. 그러면 상반기 134조에 100조 원을 더하면 주당 순이익이 30억이에요. 참 30만 원이에요. EPS가. 그것을 157만 원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눠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즉 30만 원으로 157만 원 어제 주가를 나눠줄 거냐? 아니면 36만 원으로 예상해서 나눠줄 거냐? 그래봐야 뭐 5냐 4냐의 문제겠죠. 근데 아까 현재가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하이닉스의 퍼의 현재가는 15.39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만약에 미국 시장이 폭락이 나오지 않고 괜찮다. 금리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 1억 갖고 있고 10억 갖고 있고 3억 갖고 있고 5천만 원 갖고 있는 개인들은 이런 거 계산 안 합니다. 마치 100만 원 적금하는 사람이
국민은행은 이자 3% 주는데 바로 옆에 있는 신협이나 새마을금고는 5천만 원까지 예금자 보호해주고 이자를 5.5%를 준다. 그래도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거 계산 별로 안 해요. 네. 그러나 10조 원이 있고 100조 원이 있고 1000조 원이 있는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그리고 골드만삭스나 홍콩에서 외국인들의 자금을 굴려주는 10조 원 움직이는 펀드 매니저는 이런 걸 계산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그들은 이걸 보고 코스닥 대신 한국에서 하닉스를 선택할 때 이 부분들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무슨 얘기인지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요. 하이닉스의 퍼의 계산입니다. 주당 순이익을 계산한 겁니다. 하이닉스를 뭐의 기준에서? 어제의 종가 기준을 계산해서. 어제 종가 대체거래소가 저녁 8시까지 거래된 게 159만 원이죠. 실시간으로 15.39. 삼성전자는 21이 퍼네요. 26만 원 기준으로. 주당 순이익이 12,000원 계산됐네요. 하이닉스는 10만 3천 원 계산됐고. 삼성전기는 10,000원 계산돼서 141이 나왔네요. 퍼가. 자, 코스닥 한번 잠깐 볼까요? 시가총액 순서대로 코스닥 시장을 보면 알테오젠부터 시작해서 코스닥은 31만 7,500원. 네, 계산됐을 때 퍼가 170으로 나옵니다. 알테오젠이 31만 7,500원인데 주당 순이익은 1,858원. 에코프로는 452원. 에코프로는 585원인데 사실 이번 2분기 실적 적자 나왔죠. 적자가 나온 것은 이것도 측정이 불가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부 다 뭐를 계산한 거예요? 작년 거를 기준으로 다 EPS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건 전 세계 다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산된 퍼가 200, 195. 하이닉스는 아까 10만 원, 지금 30만 원 벌 것으로 최소한 못 벌어도 상반기만 15만 원 이상 17만 원 이상 벌었는데도 주당 하이닉스는 아까 10으로 계산됐었죠. 주당 EPS가 한 주 벌어들인 게 10만 3천 원 계산하고도 현재가 157만 원을 집어넣으니까 현재가는 벌어들인 거에 한 주당 벌어들인 거에서 15배 거래되고 있다. 그래서 15.7 나왔어요. 에코프로는 어때요? 200, 170, 195. 하이닉스는 상반기에만 벌써 17만 원 벌었습니다. 17만 원을 150만 원에 하이닉스가 지금 157만 원에 거래되죠? 그러면 17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계산을 해본다면 15가 아니라 한참 아래 수준이죠. 8이나 9 정도에 거래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렇게 근거에서 봤을 때 왜 삼성전자가 한 코스닥 시장보다 외국인들 입장이나 큰 손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하이닉스의 현재 이 4.3이라는 퍼, 이번 연도의 상대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때요? 하이닉스가 이렇게끔 저평가된다고? 맞습니다. 주가가 그러면 또 130만 원까지 떨어지면 퍼가 3 아래로 내려옵니다. 내년도 정도 된다면, 계산한다면 연간 기준으로. 굉장히 세계적인 매력 수준이겠죠. 어느 정도 매력적일까요? 현재 국제 시세에서 지금 보시는 것은 전 세계 시장에서 반도체와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에 대한 순서입니다. 자,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엔비디아로부터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14번째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하이닉스는 여기에 있네요. 12번째. 전 세계 시가총액. 삼성전자가 물론 여기에 미국 시장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집어넣는다면 13번째가 되겠죠. 현재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 계산했을 때 SK 하이닉스의 퍼는 22.61로 나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1.50으로 나오고요. 그러니까 국제적인 수준에서 우리나라의 퍼를 보겠다는 거죠. 엔비디아는 34.5. 대만의 TSMC 반도체로서 두 번째 크죠. 31. 브로드컴은 69 나옵니다. 그러면 엔비디아와 반도체 전체만, 근데 저러고는 이제 모든 시가총액 상위 순으로 뽑아본 거고요. 지금은 제가 반도체만 한번 뽑아봤습니다. 엔비디아, 두 번째 TSMC, 세 번째 브로드컴, 네 번째 하이닉스 나오네요. 하이닉스의 퍼는 똑같죠. 네.
22.61, 엔비디아 34, TSMC 31, 브로드컴 69. 그 아래에 어드밴스는 125, 뭐 280, 50이 넘는 게 수두룩 빡빡입니다. 반도체 내에서. 자, 그럼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과연 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만큼 이렇게 연간 분기 매번 성장하는 회사가 그럼 있을까요? 지금 보시면 지난주에 여러분들하고 지지난주에 했던 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80.4%의 영업이익률, 하이닉스 성과보수 다 주고 76%, 엔비디아 65%, TSMC 60입니다. 즉 성장성도 여기가 세계 최고예요.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엔비디아의 2026년도 2분기 실적입니다. 2월달, 3월달, 4월달 실적이 애들은 2분기예요. 자, 그런데 그 매출액이 816억 달러, 영업이익이 535억 달러, 순이익이 583억 달러. 2주 전에 했던 얘기죠. 제가 박한샘이 내가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주가가 폭락했을 때 매수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스닥을 살 건지 하이닉스를 살 건지 주가 폭락했을 때 한 번 더 또 폭락이 나온다면 헷갈려 하시는데요. 헷갈려 하실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걸 근간으로 해서 제가 엔비디아의 현재 주당 순이익을 한번 산출해 봤어요. 왜냐면 엔비디아도 아까 34로 나왔지만 퍼가 작년 걸 하이닉스랑 똑같이 작년 걸 기준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계산이 됐단 말이에요. 전부 다 석에 나온 것들은. 그래서 현재 2분기 순이익 583억 달러를 뭘로 나눴어요? 발행 주식수 243억 주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이 얼마 나와요? 2.39달러. 자, 그런데 엔비디아 실적은 아까 보셨지만 2분기 실적이 사상 최대입니다. 현재까지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똑같이 앞으로 뒤에도 이만큼 실적이 나온다고 제가 계산해 봤어요. 곱하기 4 임의로. 그랬더니 9.56달러가 나옵니다. 한 주당 연간에 예상되는 실적의 성장성을 고려했을 때 1, 4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았지만 그걸 곱하기 해준 거니까 추정해 본 거예요. 한 주당 9.96달러 정도 나오겠구나. 이 정도 성장하면. 엔비디아가. 자, 그걸 가지고 제가 뭐를 했겠습니까? 대만의 TSMC도 똑같이 해봤어요. 그래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엔비디아 너는 현재 한 주당 연말이면 9.56달러 실적이 예상되고 TSMC는 17.26달러가 예상됩니다. 성장성 다 고려해서. 현재 주가 225달러. 8월 13일 종가 기준으로 해봤어요. 새벽 5시에 마감된 거 지금. TSMC 430달러. 했더니 엔비디아는 퍼가 몇이 나와요? 추정 퍼가 23.57배. 작년을 기준으로 했으면 33배, 4배였죠. 그러니까 퍼가 10 정도 떨어지는 거예요. 실적이 좋으니까. 대만의 TSMC는 24.97배. 그러니까 25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2분기 실적을 근간으로 해서 성장성이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추정해 봤을 때 연말에 한 주당 벌어들이는 돈이 9.56달러, 17달러. 그렇게 추정이 되죠. EPS가. 그걸 가지고 현재 가격을 기준으로 오늘 마감된 나눠봤더니 24 정도 나와요. TSMC는 25 가까이 나옵니다. 하이닉스는 몇이 나와요? 아까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계산해 봤더니 주당 순이익 36만 원 계산하면 현재 157만 원 계산하면 4.36 나옵니다. 비교 자체가 안 되죠. 네.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엔비디아의 퍼 34, TSMC의 퍼 31. 이거는 작년 순이익을 기준으로 지금 계산된 거예요. 근데 이 정도 2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엔비디아의 퍼는 뭘로 바뀌어요? 아까 보셨지만 24. 대만의 TSMC는 25. 왜냐하면 성장성이 별로 둔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전 세계에서 지금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퍼는
성장성도 가장 많고 순이익률도 높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걸 계산해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성장성에 반영이 안 시켜주는 거죠. 하이닉스는 현재 4.3. 어제 종가 기준으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한 10 정도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한 10이나 9 나오겠죠. 다른 것들은요. 얘들도 떨어지지 않겠느냐? 떨어지겠죠. 그건 별로 안 떨어지겠죠. 왜?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큼 이렇게 빠른 속도로 성장하진 않잖아요. 성장이 1분기, 2분기 없잖아요. 그만큼 성장이. 3분기, 4분기도 그만큼 성장하지 못합니다. 또. 그러니까 진짜 웃지 못할 일이 나오는 거겠죠. 가을 정도에서 10월에서 11월 정도 되면 야 하이닉스는 퍼가 한 4에서 5 나와. 이 실적이면. 엔비디아는 24, TSMC는 25. 다른 것들은 많이 나와봐야 여기서 뭐 1, 20 빠지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단기 폭락이 나왔을 때 하이닉스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폭과대지로서 슈팅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가 종합주가지수가 지금처럼 또 금리 안 내리고 미국이 올라간다고 보면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도체 중에서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대형 종목 중에서 가장 또 폭등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실 수 있느냐? 저처럼 매매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어떻게? 하이닉스보다, 참 코스닥보다 박한샘이 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매매를 좋아하는지. 자, 그런데 둘 중에 하나 골라라.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골라라. 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왜 하이닉스가 유리할까요? 더 폭등도 많이 나오고 폭락도 많이 나올까요? 이걸 보세요. 삼성전자는 반도체만 갖고 실적이 계산되지 않습니다. 뭣도 계산해야 돼요? 스마트폰, 백색가전,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매출액 전체나 이런 건 높게 나올지 몰라도 성장성에서는 백색가전이 100% 순이익률이 증가하거나 분기에 혹은 작년 대비 400% 증가하거나 스마트폰도 그런 성장성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더딘 거죠. 덩치는 크니까. 그래서 삼성전자는 상대적으로 획기적인 반도체에서 그만큼 수익이 되더라도 그거를 백색가전과 반도체, 바이오, 스마트폰과 나눠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퍼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아요.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반도체만 하니까 개선이 됩니다. 근데 3분기, 4분기 실적들은 이미 어느 정도 예측이 거의 예측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내년도가 문제지.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단기적으로 폭락 나왔을 때 가장 또 폭등하고 매력적으로 보이는요. 코스닥도 똑같이 빠졌을 때 굳이 코스닥을 매매할 필요가 있느냐?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받아주지도 않고 시총 자체가 하루의 거래 대금 자체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럼 풀베팅해서 먹어야 되는데 풀베팅해서 하이닉스는 5% 10% 먹을 때 코스닥은 풀베팅 할 수가 없겠죠.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니까. 5천만 원 뭐 1억이면 괜찮겠지만 10억 100억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3억만 넘어도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으로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10% 투자하고 30% 먹어봐야 전체 계좌에서 3%입니다. 반면에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단기적으로 치고받고 다 받아주잖아요. 풀베팅 해도 3%만 먹어도 그 자체로서 그냥 3%예요. 에코프로 이런 거 10% 먹은 것보다 낫다는 얘기죠. 자, 따라서 저는 코스닥 시장이 안 된다고 보는 게 아닙니다. 외국인들의 시각,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의 시각으로 계산해 보면 하이닉스와 엔비디아의 퍼 연말에 23, TSMC의 퍼 연말에 25. 근데 하이닉스의 퍼는 연말에 계산하면 4.36.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가격 매력도 하이닉스, 그리고 단기적인 매매도 하이닉스. 아직 저는 투자의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여러분들과 내가 하이닉스 삼성전자를 매수하는 이유 말씀드렸었죠. 그때 실제 매수하고 베팅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단기 폭등 나왔는데 계속 매매해 가면서 짧게 어제
상당 부분 정리해 수익 회수했습니다. 오늘 만약에 한 번 더 급등 나올 걸로 보여지는데 나머지 전부 다 수익 회수 한번 하고 또 계속 단타 매매할 생각입니다. 왜 그러면 계속 너는 하이닉스 삼성전자에서 놀 생각, 특히 하이닉스에서 놀 생각을 하느냐? 하이닉스면 SK 스퀘어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보다 삼전닉스가 더 좋은 이유. 방금 말씀드렸던 국제적인 사회에서 비교했을 때 이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안전한 물놀이죠.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함께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